자, 야구 시즌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야구 이야기 이혜영 스포티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KBO 인기도 인기지만 올해는 메이저리그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코리안 리거 누가 있습니까? 네, 역시나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선수는 이정우 선수겠죠. 네. 샌프란시스코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계약 맺으면서 한국인 역대 최고의 포스팅 금액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지구 라이벌인 샌디에이고에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이번 개막전 로스터에 모두 합류를 했어요. 네. 지금 마이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는 최지만 선수가 뉴욕 매츠, 그리고 박효준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세 번째로 많은 안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오클랜드 마이너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배지환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부상자 명단에서 개막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 어제 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 간 맞대결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이제 끝났죠. 활약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새벽 5시에 새벽이군요. 네.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개막전이 열렸는데 두 선수 모두 안타를 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이정우 선수가 첫 두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다르비슈 상대로 중전 안타 때려내면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그 후속 타석에서는 희생 플라이로 또 첫 타점을 올렸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두 번째 타석에서 기분 좋게 안타 때려내고 도루까지 성공을 해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이겼다고 해야 됩니까? 일단은 팀이 3타수 1안타입니까? 둘 다? 그렇죠. 3타수 1안타에 이정우 선수는 타점을 기록하고 김하성 선수는 득점과 도루를 했고. 기록을 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네요. 팀 승리했던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팀이 샌디에이고가 승리를 거뒀기 이겼으니까. 때문에 첫 경기는 뭐 팀이 승리야 김하성 네. 선수의 판정승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두 선수 스프링 캠프 때부터 맹활약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KBO 통산 타율이 3할 4푼이 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정확도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타격왕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감한 예측을 12개를 했는데 네. 이정훈 선수가 타격왕을 차지한다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기분 들어도 기분은 좋긴 한데 쉽지 메이저리그에서 타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팬그래프라는 네. 미국의 유명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매년 예상을 하거든요. 그 예상에서 이정우 선수가 2할 8푼 8리 치면서 내셔널리그 타율 5위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타율 5위도 상당히 높은 5위도 좋죠. 수치죠. 예. 거기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정우 선수가 KBO 리그에서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게 이정우 선수가 KBO 리그에서는 타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2022년 이정우 선수가 건강했던 시즌에 타구 속도가 88.7마일 약 140km대 초반이 나왔는데 근데 시범 경기 때 타구 속도를 보니까 96마일이 넘었어요. 오. 네, 그러면은 150이 넘었다는 예. 얘기거든요. 타구 속도 되는 만큼 안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타구의 질이 좋은 좋으면 거니까. 안타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오늘도 지금 타구 3개를 네. 만들어냈는데 2개가 100마일의 타구가 나왔거든요. 100마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충분히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렇게 타구 속도가 빨라진 겁니까? 일단은 반발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공이 KBO 리그보다 좀 더 빠르니까 아하. 거기에 대한 반발력도 있을 것 같고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몸도 잘 키워놨다라고 또 볼 수 있겠어요. 타격 자세 같은 게 좀 바뀐 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서 타격 폼을 시즌 초반에 수정을 했다가 네. 잘 안 되니까 다시 원래 타격 폼으로 돌아왔거든요. 원래 타격 폼이 이정우 선수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워싱턴 포스트 예상처럼 1위를 하면 뭐 좋지만 뭐 5위까지 해도 좋고 하여튼 저는 좀 꾸준히 뛰어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하성 선수도 좀 보면 정말 시즌 거듭하면 될수록 정말 잘합니다. 작년에는 골든글러브도 수상을 했고 올 시즌도
성적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지난 시즌에 17홈런과 38도루 타율도 네. 2할 6푼 기록하면서 전부 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고요. 네. 지난 시즌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면서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했거든요. 네.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올 시즌 유격수로 다시 돌아갔는데 음흠.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가 원래 주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루수로 지난 시즌 뛰기 전에 2022 시즌에는 유격수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까지 또 네.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 수비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종료에 또 FA가 됩니다. 확실한 동기부여 요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좋은 활약한다면 1억 달러 이상의 계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격수 자리에서 수비는 어땠습니까? 네, 뭐 오늘 뭐 특별하게 김하성 선수가 어려워할 만한 타구는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수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워낙 보이고요. 유격수를 잘하니까. 아, 그렇죠. 네. 워낙 잘하니까. 이루수든 하든 유격수 하든 뭐 상관없이 잘합니다. 자, 범위를 좀 넓혀서 메이저리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오타니 열풍이 좀 상당합니다. 최근에 오타니 같은 경우는 뭐 통역 그 입배인가요? 도박 네네. 스캔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이 논란으로 또 오타니 선수한테 어떤 또 영향을 줄까요? 오타니가 지난 서울 시리즈에 한국을 네. 방문하면서 정말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보여줬는데 서울에 와서 터진 게 이제 통역이었던 미즈하라 이페이의 네. 도박 관련 뉴스였어요. 오타니는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전혀 몰랐다. 미즈하라 이페이가 이제 본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을 해서 도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원래 미즈하라 이페이가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오타니가 나에게 도박 빚을 갚으라고 450만 달러를 빌려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오타니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장을 했고요. 일단은 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네. 현지에서 네.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 입장에서는 미즈하라 이페이가 본인 몰래 돈을 빼갔다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지 ESPN에서 지금 취재를 한 거에 따르면 오타니가 미즈하라 이페이를 뭐 기소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오타니가 취하고 있어서 예. 현지에서는 오타니가 이제 도박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까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오타니도 도박을 했을 수도 있다. 아. 그 뭐 현지에서는 정말 강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예. 게 오타니가 도박을 하고 통역에게 이제 죄를 덮어 씌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좀 너무 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메이저리그 야구의 악몽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죠. 잘못되면. 사실 오타니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유니콘이라는 네.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데. 돌풍을 이끌고 있고 인기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오타니가 만약에 도박 스캔들에 연루가 된다 하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오타니뿐만 아니라 다른 도박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소문이기만을 바라봅니다. 자, 다저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다저스의 이제 포수 스미스 선수 10년간 1,890억 계약 소식 전했습니다. 야, 다저스 돈 많네요. 다저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오타니에게 7억 네. 달러 썼고요. 네.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3억 2,500만 달러. 아이고. 그리고 에이스인 타일러 글래스나우 트레이드 데려온 이후에 5년에 1억 3,650만 달러, 총 12억 달러를 쏟아 부었거든요. 12억 달러요. 네, 근데 이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안방마님인 윌 스미스에게 10년에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어줬어요. 네. 일단은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만약에 나왔다면은 연평균 2천만 달러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다저스와 연평균 1,400만 달러 뭐 나름 저렴하게 계약을 잘 맺은 다저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계약을 보면은 매년 500만 달러씩 10년 동안 지불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아, 유예 네, 조항이군요. 2033년까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5천만 달러를 2034년부터 43년까지 10년 동안 500만 달러씩 지불해 주는 지불 유예 조항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오타니 야마모토 글래스나우 계약하면서 이제 연봉 총액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셀러리 캡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러리 있는, 캡이라고 네. 하는데 셀러리 캡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사치세라는 걸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치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지불 유예 조항을 넣었고요. 뭐 현수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선수 생활 이후에도 또 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사실 10년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10년 뒤에 선수가 은퇴하더라도 네. 또 10년 동안 500만 달러씩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면은 선수에게도 나쁠 게 없기 네. 때문에 양 팀에게 잘 맞는 양쪽에 잘 맞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 좀 꼼수 논란이 많긴 하지만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양측이 다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이뤄낸 거기 때문에 크게 예.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모토 선수는 지금 지불 유예 계약이 없는데 하여튼 스미스 오타니 선수는 이제 지급 유예 계약을 했다라는 거. 자, 끝으로 MLB.com 설문조사 보니까 우승팀을 예상을 했는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도 아니고 또 다저스도 아니고 어떤 팀이 지금 1위에 올랐습니까? 네, 애틀랜타가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둔 팀이고 네. 다저스는 올 시즌에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둘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팀인데. 예상되는 팀인데 지금 메이저리그닷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보면은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팀이었던 볼티모어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에이스 코빈 번즈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마이너에서 지금 리그 최고의 유망주인 잭슨 할러데이가 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볼티모어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예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투펀치에서 단기전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렇죠. 이걸 예상을 한 거네요. 에이스 카드가 지난 시즌에 없었기 때문에 네. 디비전 시리즈에서 텍사스에게 지난 시즌 3전 전패로 탈락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KBO 뭐 좋아하는 야구 좋아하는 분들 있지만 메이저리그는 좀 모르는 분들도 우리 국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사실 이정우, 김하성 선수 등 우리 코리안 리거들 많이 출격하는데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앞서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선수 말씀을 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지구에서 전력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여지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경쟁이 지금 가장 우리 팬들에게는 이슈가 될 것으로 내셔널리그 보이고요. 서부지구면 다저스, 네, 쪽인가? 다저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리고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애리조나가 또 인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치열할 것으로 재밌겠네요.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오타니가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였는데 내셔널리그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지난 시즌 MVP인 아쿠냐와 또 예. 맞대결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후안 소토를 영입하면서 양키스가 전력 보강을 했거든요. 네. 과연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던 양키스가 명가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요소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올해는 좀 메이저리그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